내 마음에 어릴 때 그렇게 깊이 박혔던 아픔, 트라우마들,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그게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감겨 들어가요.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 치우다 보면 똥 냄새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하느냐? 똥 냄새가 몸에 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도망가요. 쉽죠. 그렇죠. 똥에서 멀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법. 그걸 이기려고 거기서 이전투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 여의어 버리는 거. 멀리 떠나는 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왜 못하느냐? 이걸 멀리 떠나도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것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아닌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왜 여행을 하면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알게 되니까. 내가 사는 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똥통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똥 없는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풍기는 곳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음. 감각, 나의 음. 시각견해, 음. 이거를 붙들고 있는 한 안 풀립니다. 예스밭에서 노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벗어나기. 자유로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라이르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사실 한 건데 아까 그 멍석마리가 포인트였어요. 그 음. 멍석마리의 의미는 나한테 익숙했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계를 멈추는 거야. 음. 거기에 전원을 꺼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계를 찾는 거. 음. 그거를 이제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거듭남, 환생, 음. 새로 태어남, 뭐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음. 내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고 나한테 분명히 있었던 역사, 그거를 잊어버려라 한다고 해서 잊어지나요? 안 잊어지죠. 잊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잊어지잖아요. 쓸데도 없이 다시 상기되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잖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좋은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맑은 물 붓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본 적 있으신 분 있나? 이게? 달량님 해봤어요? 그럼 그 맑은 물을 붓게 하면서 봤던 거, 거기서 느꼈던 거 한번 참고 삼아 얘기해 보실래요? 컵에 맑은 물이 원래 있었는데 잉크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면 걔가 완전 검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그 전체가. 근데 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잉크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맑은 물을 붓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미 희석돼서 검게 된 잉크를 뽑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인 거죠. 맑은 물을 어, 붓고 붓다 보면은 어느새 얘가 맑은 물이 되어 있는 거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음, 어둠을 저는 잉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이 더 저는 거기 지금도 약간 저의 성향상 그게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이 잉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 네, 지워버리는 거. 괴로움을 원인을 찾아서 얘를 뿌리를 뽑겠다. 이런 방식인데 그냥 맑은 물을 계속 붓다 보면은 어느샌가 얘가 맑은 물이 되어 있고 그 잉크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흐르기 멍텅했
보였던, 검정물로 보였던 것조차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검정 잉크 한 방울밖에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99%는 맑은 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다 버리고 싶어 했던 거죠. 회생 불가의 것. 그래서 맑은 물 붓기가 너무 먼 이야기 같고 하고 싶지 않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 맑은 물 붓기를 시작했다면 벌써 끝날 일을 잉크를 잡는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음. 이해가 그래서 되셨어요? 어떤 건지? 저도 그 티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잉크를 물 붓는 거 말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성분을 있었고요. 추출해야 돼. 원심 불리기 돌려가지고 뭐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뭘 넣으면 이게 성분이 투명해질까?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뭐 종이 그래서 뭐 뭔가 넣어가지고 흡착시켜가지고 그렇죠. 뭔가 화학식이 있을 텐데 개발을 할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 답답한 건 이런 거죠. 맑은 물 붓기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뭘 어떻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다. 이제 예시가 필요하구나. 그 네. 맑은 물 붓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맑은 물을 이제 보여주고요. 거기다 잉크 떨어뜨리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저어버리면 정말 까매지거든요. 한두 방울 안 들어갔는데 까매져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99% 이상, 99.99%가 맑은 물이고 잉크 성분은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잉크나 그 먹물 성분도 사실 잉크 먹물 그것도 물 물이 성분이 많겠어요? 물이지. 그 염료 성분이 많겠어요? 물이 더 많죠. 그것도 물이 99%일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검은 물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더 이제 희석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해진 이거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맑은 물이다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저분하고 뭐 비루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망가져 있는 것 같고 인간 말종 같아 보이고 쓰레기 같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자체는 이렇게 지금 잉크 몇 방울 들어가가지고 꺼먹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펼쳐져가지고 이런 어둠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두워 보이더라도 그것이 먹물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맑은 물이다. 그 성분이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통찰력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기에도 맑은 물로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분을 뽑아내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건데 여기서 맑은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잉크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고 삐지고 속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잉크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막 기쁘고 위안되고 즐겁고 막 그런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맑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 격려, 그래서 기분 좋은 거, 기쁨을 나누는 거, 뭐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마음 같은 것들을 칭찬 샤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맑은 물을 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뭐 용서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참여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거, 감동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화하는 작업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맑은 물을 붓는. 그래서 그 맑은 물 붓기를 할 때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원, 뭐 용서, 감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붓거든요. 물을 그런 의미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사람들이 붓고 나서 어둡게 해놓고서 이제 쭉 붓고 나서 보면 이게 맑아지는 과정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 딱 켜보면 전부 놀라요. 와, 저렇게 맑아졌어. 근데 근데 음, 그 맑은 물이 원래 있었던 양만큼만 부어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그것에 한 10배쯤 부으면
그런데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무엇으로 상했다 했을 때 그 상한 정도만큼 그걸 회복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과잉 학습, 과잉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1,000원 빚졌지 해가지고 1,000원만 갚으면 안 돼요. 만 원은 갚아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번 이렇게 흐려진 물을 다시 맑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몇 번 이렇게 한 서너 배 붓는다고 해가지고 좀 흐려지더라도 완전히 맑아지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더 많이 했을 때는, 흠뻑 했을 때는 이제 확실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런 이제 자기 문제 같은 걸 발견하든가 오래된 습성 같은 걸 발견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 또 좌절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빨리 알아차리고, 아, 지금 흐려 보이지만 사실은 맑은 물이다.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괴롭고 한계로 느껴지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신을 잃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여기에서 이제 맑은 물을 부어주는 거죠. 셀프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해서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진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똥냄새가 싹 없어진다. 지금 드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브리즈님한테 정말 브리즈님을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브리즈님한테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너 다 브리즈 사랑해,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트님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었잖아. 셀프로 네. 못 해가지고. 예, 솔트님 맞아요. 얘기 듣고 싶네요, 갑자기. 솔트님. 솔트님. 저는 그냥 되게 그 옆에서 이게 브리즈님이 안 오니까 솔트님이 대신 울잖아. 옆에서 보는 거 진짜 안쓰러워요, 되게.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이제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되게 달랐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 더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멍석말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반으로 해서, 예, 그 맑은 물을 잘 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지금 사실은 뭐 100마디 말 어떤 달변보다 지금 그 눈물이, 이 울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솔한 표현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가지고 내나 꼭 안아줘야지. 울지 마. 울보예요, 남편이. 엄청 울보예요. 아유, 짠해. 아니, 두 울보라서 부부분이, 좋죠. 아니, 이렇게 부부를 보면 울보라서 짠해. 좋죠. 아니, 진짜, 인생 그냥 뭐, 그냥 막 살아도 돼. 뭐, 망해도 돼. 뭐, 아무것도 일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좀, 시원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그거는 저희한테는 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루마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뭔가 이렇게 딱 주어지면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음이 아니겠죠? 생각이 그냥 이렇게 총알같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좀 하나 했었고, 그 맑은 물 붓기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쵸, 남편이 사실 잘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랑 그러니까 뭐 마음 편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결이 계속 안 됐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 예전에 처음 명상했을 때 그 자해 명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한 번도 못 느껴본. 꼭 그래서 아까 필요한 거지, 그러긴. 네. 그래서 남편이 안아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그거는 되게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멈추는 거. 네. 멈추고, 그 다음에 셀프 쓰다움을 잘해야겠다. 아무튼 오늘은 근데 브리즈님 보면서 거울 치료가 됐어요. 좋네요. 저 어떤 게 거울이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정확하게 딱 있어요? 솔트님이 막 울잖아요. 근데 어. 브리즈님 자세가 그게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말이야. 정상적이라면 감동을 해야 되잖아. 그니까 근데 그래요? 그러면서 토닥토닥을 막 해 자기가 울지 마 괜찮아 하면서 제가 괜찮아병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괜찮아병 때문에 제 그 암덩어리를 못 고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아야 되니까. 저도 근데 괜찮아 병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괜찮아병이 진짜 심각하구나를 보고 그거를 감정을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마님이 아마도 F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감정을 열등하다고 계속 느끼면 안 느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인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보다는 별로 이렇게 감정을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이 몇 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색해요, 그냥. 항상 약간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색하다. 약간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저는 나름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마음을 받아준 건데,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신랑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고 좋아 보였어요. 네. 그건 그대로 좋은데 네. 내 마음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제가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훈련이 덜 됐다. 빨리 이렇게 치워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치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동 반응. 네,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딘가에 새롭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고, 뭐 빨리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잘 돌아가는데 이 지점에서는 항상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내일을 여행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저께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원미님이랑 놀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분이랑 또 놀고 있었는데, 우리 비 맞을까? 비 맞아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비를 맞아본 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어릴 때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에이 맞고 가지 뭐 이럴 때 많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자유도 나한테 안 주고 있었다는 게 조금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산책을 일부러 저 공원으로, 머문 공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도는 길 말고 다른 길로 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보는 것도 이렇게 여행처럼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여행처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는 엄마랑 여행을 어디 먼 곳이 아니라 대구로 가서 대구를 후벼 파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고향이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살던 거여서 대구를 거의 몰라요. 집 근처만 알지. 그래서 엄마가 살던데, 아빠가 살던데, 우리 어렸을 때 살던데, 우리 같이 가족이 여행 갔던데, 이런 데를 다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역사기행이네요, 역사기행. 내 지금 새 눈으로 새롭게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엄마도 새로운 사람으로,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주 화끈한 맑음을 붓기인데, 저 좀 짱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안 해. 멋지다, 멋지다. 그런 거 해보면 더 되게, 운동장도 되게 조그마고 막 그런 거 막 느낄걸요? 막. 초등학교도 가보고, 엄마 초등학교도 가보고, 엄마 시골도 가보고, 그리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뭐 안 해본 거 다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다고 두렵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여행자의 마음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나를 여행하는 거인 거죠. 제가 여행을 어떤 식으로 다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계획을 짜나요? 그렇죠. 여행 가기 전에 여행사에서 주는 그 일정표 있죠. 네. 그런 거 저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리서치와 뭔가 최적의 동선과 뭐 이런 걸 짜는 사람 보니까 이게 약간 여행이라고 하면 저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브리지님이 여행을 할 때는 이 멍석마리를 하고 여행을 하죠. 그냥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휴가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큰 결심을 했잖아요. 어떻게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큰 결심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야심찬 계획. 네. 그래서 저 아는 언니가 추천해준 되게 재밌다는 소설책 한 권을 들고 그냥 정말 그 수영장에서 유유자적하는 그 일주일을 보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여행은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탐험한다 이런 느낌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선생님이 저한테 내려주신 처방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게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매일 명상하세요, 조금이라도? 명상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EBS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요새는 좀 출근할 때는 조용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도 좀 정리하고, 네. 그러고 보면 나한테 온전하게 주는 시간이 하루 중에 진짜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막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경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청. 경청을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다른 사람의 마음속 세계를 여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이 사람하고 함께 뭔가 소통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세계를 내가 여행하는 거니까 표지판이나 지도 같은 거 잘 봐야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는 것이 경청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와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여행이죠. 음. 그게 이제 괴로운 여행이 될 수도, 집 가면 개고생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네, 즐거운 여행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시간도 제법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감을 좀 충분히 나누고 좀 마칠까 싶은데요. 소감 나누기는 루마님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음, 저는 아까 지금 여행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맥락 있는 이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행 이야기 지금 하셨는데 여행이라는 게 정말 새로운 눈을 갖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나한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 정말 내 마음에 오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한 번도 갖지 않고 내가 정말 좀 약간 두려워했던 그 부분 또 한 번 가보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내 마음이니까. 네. 라일락님,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매몰차고,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라일락님, 나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게 나의 상처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몰찼던 나는. 근데 짠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싶었던 거.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상처를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남한테서 그게 보이면 그걸 너무 막 잘라냈었거든요. 근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루마님 멀리 가면 여기 오세요. 생겨오고 우리즈님 안 들으면 여기 좀 멈춰보세요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나의 좋은 모습. 오늘 충분히 많이 했어요.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정말 라일락님의 어떤 되게 좀 오늘 그 뭐지? 대화량. 약간, 변신한 대화량? 모습. 아니,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 하여튼 멋졌어요, 오늘. 아나운서? 아나운서? 뭐, MC, 진행자. 기생자. 예, 예. 네, 솔트님. 그, 여러분들 되게 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음 공부실 다니면서 되게 막, 야, 이게 막 그 기적 같다, 막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봤는데, 라일락님 어머니하고 여행 간다는 얘기도 저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루마님, 이렇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시는 게 이게 되게 예술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그 동영상 이 저장되잖아요. 그 보고서 이렇게 좀 따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중간에 했어요. 예. 그리고, 시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됐는지는. 예, 이상입니다. 예. 음, 아까
이렇게 중간에 좀 제가 요새 요 승모 주변이 좀 아팠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풀어진 느낌? 그런 기분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벌써 몸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 상황을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또 아시죠? 또 습관대로 또, 숙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러는 게 막 또 돌아가는데, 정신 차리라고 또 한 번 해주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루마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다 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감정도 잘 모르고, 남의 감정은 더더욱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보여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되게 잘 보시고 잘 캐치하시는 게 루마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한테 뭔가 그 기적 같은 뭔가를 항상 던져주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니, 네. 좀 어마무시하게 무능했었던 사람이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래서 정말 다 같이 모여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오늘 그 시간은 진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시간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최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수학도 많고, 느껴진 바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후딱 가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